막 살면 재밌죠. 그런데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안녕하세요. 김순열입니다. 위염은 대개 단계별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염 초기에는 표재성 위염이나 미란성 위염이 많죠. 그런데 위염이 만성으로 진행되면서 만성 위축성 위염, 장상피화생으로 진단을 받게 되는데요. 표재성 위염이나 미란성 위염은 위염이 위장의 표면에 있다는 말이고,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화생은 위장의 세포가 노화되어서 암이 되기 쉬운 상태가 되었다는 말이죠. 표재성 위염이나 미란성 위염은 치료가 잘 되면 없어지는 경우도 많지만, 만성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화생은 다시 정상으로 되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치료와 관리를 통해서 위장의 혈액순환을 살리고 염증 반응을 지속적으로 차단해주면 세포 재생이 살아나기도 하고, 장상피로 변하는 세포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일부는 정상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 화생이 위험한 이유는 위암 발생률을 높이기 때문인데요. 위축성 위염은 6배 정도, 장상피 화생 환자는 10배 정도 위암이 될 확률이 높다고 하니까 미리 조심하고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어떤 분은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 화생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질환이라고 말씀을 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모르는 게 약인 경우도 많죠. 하지만 모든 질병을 운명에 맡기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자신의 건강을 너무 소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죠. 교통사고로 죽을까 봐 무서워서 아예 운전을 하지 않는 사람은 드물지만, 안전운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사람은 많죠. 과속운전을 하지 않고 신호를 잘 지키고 여력이 되면 더 튼튼하고 좋은 차를 사기도 합니다. 위장의 점막은 우리 몸을 바깥에서 지켜주는 피부처럼 위장 안쪽 우리 몸을 지켜주는 피부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피부 노화, 잡티, 주름살, 여드름, 피부암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사광선을 피하고 자외선 크림 바르고 하잖아요. 또 피부가 빨리 늙지 않도록 안티에이징 크림은 물론이고 그 외에 여러 가지 화장품들을 끊임없이 바르고 피부 마사지도 많이 하죠. 늙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면 금방 망가지는 게 우리의 위장이고 피부입니다. 어차피 늙어 죽을 건데 운동은 뭐하러 하나, 기분 좋게 술이나 마시고 담배도 피고 힘든 일은 피하고 막 살면 재밌죠. 그런데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도시 환경도 비슷합니다. 돈 많은 선진국의 주요 도시들을 가보면 다들 깨끗하죠. 도로 정비도 잘 되어 있고 조경도 잘 되어 있고 상수도 하수도 시설이 아주 잘 갖춰져 있습니다. 보기에도 깨끗하고 또 효율적인 관리로 천재지변에도 잘 대응합니다. 그런데 후진국들을 보면 관리가 잘 안 되죠. 태풍이나 지진, 홍수, 가뭄 등에 전혀 대응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시 정비도 잘 되어 있지 않죠. 도로는 포장이 되어 있지 않고 청소 상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사람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관리해 주어야 더 건강해지죠. 더 건강한 식자재를 선택해야 되고, 더 규칙적이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유지해야 되고, 운동도 끊임없이 해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으로 질병을 조기에 파악하고 치료하는 관리도 포함이 되죠. 사실 이런 관리를 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노력도 엄청 많이 듭니다. 주기적으로 운동하고 좋은 음식만 먹기가 참 쉽지 않죠. 하루하루 벌어먹고 살기도 힘든데 말이죠. 건강을 유지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저마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입니다. 부지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업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죠. 물론 지혜롭게 부지런해야 합니다. 위장은 용광로와 같습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을 모두 녹여서 죽으로 만들고 소장으로 내려보내죠. 그래서 혈액순환이 중요한데요. 피부에 닿으면 피부가 타버릴 정도의 강한 산이 막 나옵니다. 이렇게 산이 콸콸 나올 때 사실 건강한 거죠. 산이 충분히 나와야 소화가 되고 빨리 음식이 소장으로 내려가서 팽만감이 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만성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 화생이 되면 위장에서 위산을 만드는 세포 숫자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위산이 많이 나오지 않죠. 그래서 소화가 잘 되지 않는 겁니다.
위장 튼튼한 사람들을 보면 진짜 잘 먹잖아요. 돌았으면 또 배가 고프다고 하고 또 먹고 하죠. 그런데 위장이 나쁜 사람들은 한 숟갈만 더 먹어도 답답하다고 하고 뭔가 위장에 막혀 있다고 하고 위장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호소합니다. 위장에 피가 돌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위산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되지 않고 답답해지는 것입니다. 위장이 잘 움직일 때는 위장이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위장이 잘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곳에 위장이 있는 게 느껴지는 거죠. 담적이라고 들어보셨죠? 노폐물이 담이고 딱딱하게 굳은 것이 적입니다. 위장이 움직이질 않으니까 딱딱하게 굳어지고 그게 만져지는 것이죠. 이렇게 위장이 약해진 위축성 위염 환자들에게 가장 많은 증상이 답답함, 팽만감이고 그 다음이 속쓰림입니다. 뭘 조금만 먹기만 하면 쓰리죠. 공복에는 더 많이 쓰리고요. 밤에 자다가 속이 쓰려서 잠을 깨기도 합니다. 위산이 많이 나오지 않는데 왜 속이 쓰린 거죠? 위산이 나오지 않는 동시에 위장 점막을 보호하는 점액도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산이 조금만 나와도 속이 쓰린 거죠. 위산은 아주 조금만 있어도 강력한 산이니까요. 그래서 속쓰림이 있을 때 제산제만 먹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아주 속쓰림이 심할 때는 물론 먹어야 하지만 약간의 속쓰림은 그냥 두는 게 좋죠. 속쓰림 자극이 위장의 세포 재생을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장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위장의 혈액순환을 살리는 것입니다. 위장의 혈액순환을 살리는 약재는 대부분 약간 매운맛을 가지고 있는데요. 매운맛이 위장을 자극해서 혈액의 순환을 유도하는 것이죠. 생강이 가장 많이 쓰이고 강황, 계피, 옷, 후박, 고량강 같은 천연물이 많이 사용됩니다. 다만 매운 약재들은 위장 점막을 자극하기 때문에 속쓰림이 심하신 분들은 조심해서 복용을 하셔야 하고요. 처음에는 아주 소량 복용하면서 조금씩 용량을 늘려나가시는 것이 좋죠. 위장의 혈액순환을 살리는 만큼 위장의 건강에 중요한 것이 염증 반응을 차단하는 것인데요. 위장은 우리가 사는 동안 끊임없이 음식물이 들어오고 녹여서 죽을 만들고 소장으로 내려보내는 기계적인 일을 평생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위점막 손상이 끝도 없이 일어나고 상처가 늘 생기고 그래서 염증이 늘 생겼다 없어졌다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염증이 반복적으로 생기는 곳에 암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위장의 염증 반응이 잘 생기지 않도록 막아줘야 하는 것이고 새로운 세포가 잘 자라도록 혈액순환을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위장의 염증을 예방하는 천연물은 양배추, 브로콜리, 케일, 신선초, 무씨, 알로에, 결명자 같은 것이 있죠. 양배추는 속쓰림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알로에나 결명자는 성질이 차서 단독으로 장복하면 오히려 장이 냉해질 염려가 있죠. 그래서 앞서 말한 위장의 혈액순환을 돕는 음식들과 함께 드시면 독성도 줄이고 효과도 배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 위장이 약한 분들에게 생강과 결명자를 함께 끓여서 꾸준히 드실 것을 권장합니다. 여기에 대추가 더해주면 위장에 영양을 공급해서 세포 재생을 돕죠. 또 마도 좋은데요. 산약이라고 하잖아요. 마를 더해주면 염증 제거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 밀싹이나 보리싹, 파슬리, 권백은 위암을 예방하는 항암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조금씩 곁들여 드시면 좋겠고요. 에피제닌이라는 성분이 셀포라고 하는 발암 유전자를 억제해서 위암 성장을 막습니다. 또 위장은 스트레스와 아주 상관이 깊죠. 신경성 위염이 많은 이유가 그것 때문인데요. 스트레스를 오래도록 받게 되면 자율신경에 이상이 생기고 교감신경이 흥분하고 위장을 보호하는 점액이 말라버리죠. 그래서 위장의 염증이 증가하고 위장의 운동도 감소하게 됩니다. 화병이 생기는 원리도 이것과 비슷하죠. 화병이 생기면 위장장애가 따라오게 되고요. 그래서 스트레스 없는 생활 환경이 중요한데요. 사실 살면서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잘 풀어주는 방향으로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잘 풀어주기만 하면 큰 병이 생기지 않죠. 스트레스를 푸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운동입니다. 운동으로 팔다리를 움직여주고 근육을 움직여야 하죠. 땀 흘리고 숨차게 해주어야 스트레스 호르몬이 빠져나가고 신경에 손상을 남기지 않습니다.
또 몸을 흔들어 주어야 위장의 혈액순환과 연동 운동이 좋아지는데요. 음식을 먹고 답답하고 위가 굳어지고 팽만감이 생길 때 제일 먼저 약부터 찾지 마시고 몸 움직이기를 우선 하시기를 권합니다. 제자리 뛰기, 스쿼트, 걷기, 달리기 모두 좋습니다. 음식이 소장으로 내려갈 때까지 몸을 흔들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위장 점막도 피부 관리하듯이 잘 관리해 주시면 남들보다 10년 젊은 위장 반드시 만드실 수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